차이조사 의사결정은 이제 대표적인 기대비용 극소화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얘도 성과표를 작성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자, 성과표는 불확실한 상황하고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 요걸 미리 결정을 해야 되는데 차이조사 결정에서 불확실한 상황은 뭐가 있을까요? 바로 공정이 정상일 수도 있고요. 비정상일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정상일 확률을 P라고 하면 비정상일 확률은 1-P로 할 수가 있고요. 근데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 공정이 혹시 문제가 있을까? 뭐 조사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사를 하든지 조사를 하지 않든지 여기에 이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되겠죠. 그러면 이 성과표에 작성될 내용들은 수익 쪽이 아니고요. 근데 비용이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조사를 했어요. 그러면 조사 비용이 들어가거든. 자, 조사 비용이 들어갔는데요. 다행히 공정이 정상이라고 하면 추가 비용은 들어가지 않겠죠. 자, 조사를 했는데 공정이 비정상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정을 수정하든지 뭐 계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개선 비용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리하시면 되고요. 조사를 안 했다. 자, 조사를 안 했는데 다행히 공정이 정상이라고 하면 비용 발생은 없겠죠. 뭐 조사 비용도 안 들어가고 공정에 문제도 없고. 근데 조사를 안 했는데 만약에 비정상이라면 뭔가 문제가 터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손실이 어느 정도 발생할 거다 그런 얘기죠. 즉 성과표상 어떤 그 금액들이 다 비용이죠, 비용.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계산할 수 있는 금액은 기대 수익이 아니고요. 기대 비용이 되는 거죠. 그럼 조사했을 때 기대 비용 계산할 수가 있고 조사하지 않았을 때 기대 비용 계산할 수가 있는데요. 비용 개념이니까 둘 중에 선택한다면 어떤 걸 선택해야 돼요? 작은 걸 선택하는 거죠. 여기에 차이조사 결정의 성과표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문제 보고요. 이제 뭐만 잘 정리하시면 돼요? 요런 비용들만 잘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833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회사는 책임 중심점에 따라서 예산을 설정하고 실적과 차이를 통해서 평가 및 통제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대표적인 원가 중심점인 제조 부문은 각 원가 요소별로 수량 표준, 가격 표준을 각각 설정한 후에 차이 분석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시의적절한 조사를 통해서 문제를 보완할 수 있더라. 다만 조사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요구되기 때문에 사전에 조사 여부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이러한 조사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을 기대가치 기준에 의해서 해결할 수 있다. 또한 조사와 관련된 비용은 다음과 같다. 조사를 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조사 비용하고요. 개선 비용. 뭐 개선 비용이라고도 하고 수정 비용이라고도 해요. 의미는 이해되시죠? 조사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 공정 이상 손실인데요. 어떤 경우에 공정이 이상한데 비정상인데 조사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손실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참고로 임계 확률이라는 게 있는데 이 임계 확률은 조사를 하든 안 하든 무차별하게 되는 정상 상태일 확률을 임계 확률이라고 합니다. 자, 성과표. 차이조사 의사결정의 성과표에는
조사하는 경우, 하지 않는 경우 각각 뭐가 표시가 돼요? 비용이 표시가 되는 거예요. 비용. 기대가치는 기대비용이고요. 이러한 기대비용이 가장 작은 대안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래서 공정이 정상, 비정상이 불확실한 상황이 되고요. 조사하게 되면 조사비용, 그 다음에 공정이 비정상이면 조사비용과 개선비용이 들어가고요. 조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공정이 비정상인 경우에는 공정 이상 손실이 발생하더라. 자, 다음 페이지. 자, 예제 6번 보시고요. 해당 비용 보시고 어디에 들어갈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예제 6번 읽어보세요. 자, 볼까요? 한국은 지난달 공정가치 분석을 통해서 불리한 재료 수량 차이가 12,000원 발생됐다. 자, 요거는 차이조사 결정에 있어서는 필요가 없는 자료예요. 이 내용은. 자, 공장 책임자는 공장 이상 여부를 조사하려고 한다. 관련 정보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조사 비용 2,000원. 두 번째, 공정이 이상할 때 수정 비용이 7,000원이고요. 공정 이상 시 수정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할 미래 손실의 현재 가치가 15,000원이고요. 공정이 정상일 확률 60%래요. 그래서 이렇게 작성해 놨어요.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각 대안별, 대안은 바로 뭐예요? 조사를 하는 경우, 하지 않는 경우니까 각 대안별 기대비용 계산할 수 있죠. 자, 먼저 조사했을 때 기대비용은 2,000원에 60%, 그 다음에 9,000원에 40% 하면 되겠죠. 그래서 2,000원에 60% 하고요. 9,000원에 40% 하니까 조사했을 때 기대비용이 4,800원이 되고요. 조사하지 않았을 때 기대비용은 얘는 없으니까 15,000원에 40%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15,000원에 40% 하니까 조사하지 않았을 때 기대비용은 6,000원이 됩니다. 자, 그럼 뭘 선택해야 돼요? 그렇지. 여기 차이조사 결정은 여기 함정일 수 있어요. 기대비용이기 때문에 작은 거 요거 선택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임계확률이라는 거 한번 계산해볼까? 임계확률? 임계확률은 조사를 하든 하지 않든 서로 무차별하게 되는 공정이 정상 상태일 확률이 임계확률이라 그래요. 그러면 자, 공정이 정상 상태일 확률을 P라고 하면 비정상일 확률은 1-P가 되겠죠. 그러면 조사했을 때 기대비용은 2000P 더하기 9000 곱하기 1-P가 되겠죠. 자, 조사하지 않았을 때 기대비용은 15,000 곱하기 1-P가 되겠죠.
자, 조사하든 하지 않든 무차별하다 그랬으니까요. 얘를 같게 만들어주는 P 계산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자, 얘를 같게 만들어주는 P를 확률 계산해 보니까요. 75% 공정이 정상일 확률이 바로 75%다. 이걸 임계 확률이라 그래요. 자, 이제 불확실성의 의사결정은 성과표를 작성하고 기대가치 기준으로 의사결정하고 자동적으로 이제 뭐까지 보라고 그랬어요? 완전 정보의 가치까지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자, 완전 정보의 가치는 결국에 완전 정보를 가지고 있을 때 기대 성과에서 완전 정보 하에 기대 성과에서 기존 정보와의 기대 성과니까요. 뭘 빼면 될까? 마이너스 요거 빼면 될 거 아니에요. 4,800.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완전 정보화의 기대 성과를 찾을 건데요. 직관적으로 이 완전 정보화의 기대 성과가 이 4,800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이것도 많이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야. 우리가 지금 의사결정 대상이 수익이 아니고 비용이에요, 비용. 그러면 완전 정보가 있다면 이 기대 비용이 어때? 얘보다 더 작아진다 그런 얘기예요. 이거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러면 완전 정보와의 기대 성과는 어떻게 찾으면 돼요? 정상이라는 확실한 정보를 알고 있으면 나는 조사를 해요, 안 해요? 안 하지, 당연히. 비정상이라는 확실한 정보를 알고 있으면 조사를 해요, 안 해요? 해야 돼. 그쵸? 그러면 완전 정보 하의 기대 성과는 자, 0 곱하기 0.6 더하기 요거 9,000원 곱하기 0.4가 되는 거죠. 그래서 완전 정보 하의 기대 성과는 3,600원이 됩니다. 결국 얘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3,600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완전 정보의 가치는 얼마가 돼요? 1,200원. 즉 요거하고 요거 차이가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기대 이 극대화든지 기대 비용 극소화든지 완전 정보의 기대 가치까지는 자동적으로 우리가 계산할 수 있어야 되겠더라.